모든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한 아이. 아니야, 원매 안 돼. 저거를 위해 희생하라. 어디 있지? 모두가 그 아이의 지시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심지어 한 아이는 그 아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줬습니다. 1학기까지만 해도 따돌림 받던 재욱이가 2학기에 반장에 부회장까지 된 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퍼뜨리고 뽑으라고. 경준이가 뭐 재욱이 뽑자고 하면서 막 애들한테 다 말해놓으니까 진짜 뽑더라고요. 그냥 만약 좀 이상한 애가 회장 되면 웃길 것 같아서 한번 장난을 애들한테 해보라는 건데 진짜 뽑혔어요. 안 됐으면 했어요, 진짜. 경준이는 이 학교 주먹 서열 2위. 아이에게 교실 내 권력 구조를 그려보라고 하자 아이는 경준이와 그 친구 3명이 맨 위에 있는 피라미드를 그렸습니다. 5학년 때 편의점에 가서 친구들 보고 물건을 훔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를 시켜서 다른 친구를 때리게 하고, 친구를 시켜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게 하고 해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간 친구야. 어머니나 경준이가 5학년 때와 같은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전학을 다시 왔죠. 야, 박원빈! 일로 나와봐. 네가 혜민이랑 싸워서 이기면 과자 먹은 거 용서해줄게. 같은 반 남자아이들 모두 같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말리지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마 못 보겠다고 생각한 몇 명만 망보겠다고 복도로 나갔을 뿐. 결국 혜민이 눈에 피멍이 들고 코피가 흐른 다음에야 싸움이 끝났습니다. 너희 뭐야? 무슨 일이야? 왜 다쳤어? 혜민이는 누군가 진실을 말하길 바랬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넘어져서 테이블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맞다고 끄덕였죠. 혜민이의 절친이었던 용건이. 용건이는 지금도 자기가 거짓말한 게 친구한테 미안합니다. 선생님한테 말씀 드릴 수 있겠어? 부모님은? 부모님한테.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때 누가 제일 미웠어? 그 상황에서? 싸우라고 시키는 애들. 선생님한테 말해줬어. 때리려고는 하지도 않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경준이 과자 먹었다는 이유로 싸우게 됐어요. 좀 하나에 뭔가 짐을 달고 사는 것처럼 좀 아깝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반간자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걸 매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정작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싸움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기분이 좀 어땠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웃겨가지고. 이게 뒤에서 뭐 혜미 손잡고 이렇게 치고 뭐 이런 게 이런 게 좀 있겠니? 아 그런 거 말고 둘이 막 이렇게 싸우고 막 뭐지 얼굴 막 때리고 그런 거 웃겼는데. 웃겼어? 애들도 다 웃길래.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못 살 것 같은 애들 잘 싸우니까 놀라고 막 웃음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혜민이는 그걸 겪고 나서 기분이 어땠을까? 그냥 이제 개기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이제 가만히 있어야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건들지 말아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네. 아니 싸울 거면 싸우지. 계속 씩씩거리다가 시간 버리니까 저도 같은 애라 졸린데 둘이 누가 이길지 솔직히 살짝 궁금했었어요. 담임에게 신고한 건 재욱이었습니다. 옛날에 자기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맨 코디에 있고 나머지 다 중간. 그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겠어요.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거란 깊은 절망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걔는 혼나고 나면 어떻게 돼?
그냥 반성은 안 하고 그냥 그때 끝날 때만 반성하고 맨날 똑같이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남은 저 기간 동안에 전화 보내면 좋겠어. 전화? 맨날 말을 하는데 안 보내고 그 폭력의 구조를 막연하게나마 인식은 하지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난번 인터뷰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무기력한 개인들로 이제 가해자나 방관했던 애들 뭐 그냥 이게 뭐 큰일인가 뭐 원래 애들 괴롭힘 당하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이 그 힘의 역전을 같이 이제 연쇄적으로 경험하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결과보다는 역동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공유하는 거. 그래서 집단적인 그 에너지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맞서 아이들끼리 힘을 합하려면 먼저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준이가 도서관에서 쉬는 동안 모두 함께 속 시원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보복이 없을 거라고 안전을 보장하자 솔직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혜민이가 그냥 경준이가 시켜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혜민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괜히 밤에 싸우니까 기분도 안 좋았어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건 아무래도 둘 다 좀 안쓰럽고 뭔가 좀 같이 재미있어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속으로 모두 싫어했다는 걸 알자 싸움을 시켰던 성민이와 세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저번에 수학여행이 있었던 일 그거 내가 한 거 미안해. 네가 한 거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혈라기로 심판 불고 혜민이 팔 잡고 싸움 붙이고 그런 일들 많이 미안하고 앞으로는 사이좋게 놀자. 괜히 때리라고 해서 다쳤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다치니까 걸릴까봐 후회도 되고 이제부터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약속 지켜줄 수 있어? 네. 지금 여기 애들 다 들었거든? 선생님도 들었고 다? 네. 다 보는 앞에서 사과한 세호와 성민이 기분 나빴을 법도 한데 어제 표정이 좀 홀가분해 보입니다. 애들한테 미안했는데 그 전에는 뭐뭐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래도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다 털어놔서 좋아요. 그냥 사과할 수 있었던 거 다 해서 좋았고 이제 마음이 놓인 느낌 뭐 그렇게? 순서를 두지 말고 얘기해봐. 솔직하게 터놓고 말한 결과 사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급식 뺏어 먹기, 심부름 시키기, 침 뱉기, 욕설 등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괴롭힐 때 서로 도와줄 걸 다짐하며 직접 평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경준이가 워낙 힘이 세고 막 그러니까 그럼 막 누구 앞에서 계속 말하면은 또 그걸 또 누가 막 전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수업은 되게 마음에 다 있던 걸 또 털어놓으니까 되게 시원해요. 그냥 다 말하니까 자기 속을 다 말하니까 그래도 걔네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친해진 기분. 일단 다른 애들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왠지 방어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경준이는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셔서 혼자 있는 동안 중학교 일진 형들에게 불려다니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몇몇 형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돼서 그렇게 벌어진 건데 그 스쿠터를 이제 중학교 학생이 키가 꼽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이제 타보자 해가지고 탄 거예요. 그 스쿠터를 훔쳐서 타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안 했지만 같이 그 뒤에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남경찰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면 어른이 곁에 있어야죠. 우리는 경준이 외에도 밤늦게까지 집에 혼자 있는 다른 반 아이들 3명을 모아 연극치료팀 지역사회 봉사자들과 함께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공부방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밤으로 인해 가지고 경준이가 방과 후에 나쁜 형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잖아. 네. 응? 공부방에 가서 경준이한테 도움이 된 건 어떤 것이 있어? 그냥 재밌고 방과후 때 애들 다 막 학원 가면은 놀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니까 방과후 때 심심하지 않고 그래. 뭔가 내 옆에서 저를 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빈이가 저를 놀리면은 애들이 또 뭐라고 또 막 옆에서 막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할까 좀 그래요. 애들이 뭔가 좀 순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희한테 시비 걸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더 편하고요. 그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내가 장난삼아 한 행동들을 친구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친구들한테 약속한 뒤 아이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고 어른들도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달라진 아이도 있고 아직 달라지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마음을 함께했던 이 작은 경험들이 아이들 앞날에 따뜻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행복한 힘. 부모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친구와 더 가까워진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한테 더 집착한다. 그리고 때론 일탈의 유혹을 느낀다. 마음속 불안과 분노를 한 방에 터뜨리는 일탈. 우리들에게 친구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친구들의 긍정적인 또래 압력으로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치유하는 운동에 대한 책이 출간되었다. I think one of the problems when we're talking about teenagers is what adults think is effective and want to be effective is completely ineffective with teenagers. In fact, if it comes from adults, it's almost ineffective by definition because it's coming from adults. This didn't speak to them. It had nothing to do with who they were and what was important to them. So it didn't work. And the good thing about Love Life is that it really focused on what's important to teenagers. And the message was delivered by teenagers themselves. And this is telling them, you have this great future ahead of you. You can take control of your life. You can change your behavior so that you will have this future and you will live to see it, just like I did. So think about that. And the fact that it came from someone who knew what their lives were like, who understood the teenager, that made it a really hard-hitting and powerful message. It's very important to make the problematic behaviors look non-mainstream, and the behavior you're trying to encourage look mainstream. The mistake that a lot of public health advocates make is saying to people, everyone's doing this, but don't you do it. That strategy is destined to fail because you're asking people to go against their peer group. What you want instead is to show them that there is a group of peers who are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 you can join that. 주저앉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친구는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